갑작스러운 이별이 던진 충격. 장례식장은 늘 그렇듯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예고 없이 닥친 이별 앞에서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굳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다. 여기서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지혁이다. 지혁은 늘 강한 아버지만 보며 자랐다. 정년퇴직을 했어도 고지식하고 올바르고 가족을 위해 버텨낸 사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지혁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다. 말이 없고 눈빛이 처지고 어쩐지 죄인처럼 서 있는 사람. 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상이 사실은 겉모습이었음을 느낀다. 그 순간부터 지혁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혼란과 죄책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지혁이 본 아버지의 낯선 모습. 장례식은 죽은 이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다. 지혁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말라버린 표정, 그동안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던 참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 지혁에게 그건 충격이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참는가? 왜 저 자리에선 늘 괜찮다만 하는가? 왜 내 앞에서만 강한 척을 했는가? 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도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걸 정면으로 마주한다. 영라의 일탈이 아니라 선언. 이때 영라는 성희의 재질을 뿌리치고 지환을 만나러 간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영라가 충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린 모습이기 때문이다. 영라는 그동안 고성희의 손안에서 자라왔다. 우아하고 조신하고 통제 속에서 안전하게 길러진 인물이다. 하지만 37회에서 영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성희가 막는다. 붙잡는다. 설득한다. 심지어 위협에 가까운 말도 던진다. 그럼에도 영라는 지환에게 간다. 이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선택하겠다는 작은 독립선언이다. 장례식 후 보아에게서 온 뜻밖의 연락.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시점에 지혁에게 보아의 연락이 온다. 이 연락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지혁이 모르던 아버지의 과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장치다. 지혁은 직감한다. 이 연락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 아버지의 모욕을 알게 된 지혁. 지혁은 결국 알게 된다. 아버지 이상철이 과거에 겪었던 모욕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상철은 그 모욕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이 흔들릴까봐,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스스로가 부끄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새어나온다. 지혁은 그 순간 아버지를 원망하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뒤집히는 걸 느낀다. 아버지는 혼자 견뎠는데 나는 왜 몰랐지? 나는 왜 아버지의 고통을 당연하게만 여겼지? 지혁이 무릎 꿇는다. 지혁은 상철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장면은 남자가 남자에게 굴복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사과하는 장면이다. 지혁은 말로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릎으로 먼저 말한다. 상철은 흔들린다. 고지식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오랫동안 쌓였던 앙금은 거창한 대사보다 그 포옹 하나로 풀린다. 이 화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혁이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시작. 성재와 수빈, 비밀 연애가 발각된다. 한편 성재와 수빈은 몰래 만난다. 여기서 관계가 재밌는 이유는
수빈은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고 성재는 금수저지만 감정이 흔들리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둘의 만남은 가벼운 연애처럼 시작했을지 몰라도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지혁에게 걸린다. 지혁은 충격을 받는다. 친구 성재, 동생 수빈. 지혁 입장에서는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우정이 동시에 얽힌 폭탄이다. 지혁은 묻는다. 언제부터였냐? 그 질문 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있다. 이 관계가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까? 지환의 사직서, 관계의 방향이 바뀐다. 지환은 경우 업무가 끝나가자 사직서를 낸다. 지환은 몸이 강한 사람이지만 마음은 이미 한 번 부서진 사람이다. 배신당한 연애 이후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 그런 지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영나와의 관계가 고용주와 경호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이 사직서는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이기도 하다. 성희의 뒷조사, 그리고 수빈을 알고 경악. 성희는 성재를 뒷조사한다. 성희는 권력과 통제를 욕망하는 인물이다. 가족이든 회사든 자기 손안에 있어야 안심한다. 성재의 행동이 수상하다. 감정이 흔들린다.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조사한다. 그리고 성희는 그 상대가 수빈이라는 걸 알고 경악한다. 성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합이다. 성재는 자기 가문의 미래 자산, 수빈은 자기 통제 밖의 변수. 게다가 수빈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며 손해를 보지 않는 타입이다. 성희는 직감한다. 이 여자 가만두면 성재를 흔들고 가문을 흔들고 자기 자리까지 위협한다. 그래서 성희는 이제부터 더 무섭게 움직이려 한다. 앞으로 전개될 39, 40회 예고편을 살짝 볼까요? 사람들은 몰랐다.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일이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혁, 아버지의 과거를 끝까지 파고든다. 지혁은 보아를 만나려 한다. 보아는 말한다. 지혁 씨, 아버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혼자 견디셨어요. 지혁은 그제야 알게 된다. 아버지 이상철이 겪었던 모욕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굴욕의 연속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굴욕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권력이 있었다는 걸. 지혁은 조용히 결심한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비혼주의자인 지혁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피하려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내가 책임질 사람이 생겼음을 자각한다. 지은호, 지혁에게 다시 다가간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한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으니 원래라면 물러났어야 한다. 그런데 지은호는 지혁이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챈다. 지혁의 눈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지은호는 다시 용기를 낸다. 선배, 괜찮아요? 저 그냥 옆에 있어도 돼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늘 혼자 해결하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곁은 낯설다. 하지만 지혁은 그 곁이 이상하게 싫지 않다. 여기서 러브라인의 불씨가 살아난다. 성재의 질투는 우정까지 흔든다. 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한다. 그런데 지은호는 여전히 지혁을 바라본다. 성재는 웃는다. 늘 그랬듯 여유로운 척한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문제는 성재가 이제 수빈과도 얽혔다는 점이다. 수빈은 성재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본부장님, 저는 애매한 관계 싫어요. 성재는 흔들린다. 지은호에 대한 감정, 지역과의 우정, 수빈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의 기대. 성재는 점점 자기 인생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으로 몰려가게 된다. 성이 수빈을 정리하려 한다. 성희는 수빈을 직접 만난다. 성희는 예쁘고 우아하다. 말투도 부드럽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칼이 숨어 있다. 수빈 씨, 성재랑 만나고 있다면서요. 수빈은 웃으며 받아친다. 네, 제가 좋아하니까요. 성희는 그 대답이 불쾌하다. 수빈은 겁이 없다. 아니, 겁이 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계산이 끝난 얼굴이다. 성희는 카드가 필요하다. 동계약, 협찬, 소문, 혹은 약점. 성희는 수빈의 일과 인간관계를 조용히 건드리기 시작한다. 패션 크리에이터인 수빈에게 이미지는 생명이다. 성희는 그걸 안다. 그래서 성희는 수빈의 이미지를 흔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지역, 동생을 지키려 성희와 맞선다. 지역은 알아차린다. 성재와 수빈의 문제는 둘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희의 권력 때문이라는 걸. 지역은 성희에게 경고한다. 고성애 씨, 제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성희는 비웃는다. 지역 씨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한 아버지, 주부 어머니, 그 집안이 감당할 수 있어요? 지역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화가 난다. 그리고 말한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역은 잘난 아들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남자로 변한다. 지환과 영나 사랑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된다. 지환은 사직서를 냈고 영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 둘은 이제 숨지 않는다. 하지만 숨지 않는 순간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성희는 영나에게 말한다. 그 남자 너랑 어울릴 수준 아니야. 영나는 처음엔 흔들리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엄마, 내가 선택할게. 그 말은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고성이는 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소유에 가깝다. 그래서 고성이는 영나를 다시 자기 손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더 거칠게 움직인다. 지환은 또다시 빼앗기는 남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과거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른다. 지환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 그게 지환의 성장 서사가 된다. 지강호가 사고를 치고 정순이가 무너진다. 한편 지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없다. 불만투성이고 누나 지은호에게 자격지심이 깊다. 이런 인물은 드라마에서 언제나 큰 사건을 만든다. 지강호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쉽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틈을 누군가 이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성희 쪽이든 박진석 쪽이든 약점 카드가 필요해지면 지강호 같은 인물은 가장 쉬운 통로가 된다. 지강호가 사고를 치고 정순이는 다시 무너진다. 그리고 지은호는 가족 때문에 또 한 번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룰 위기에 놓인다. 이때 지역이 손을 내밀면 둘의 관계는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 지역의 선택, 비혼주의가 흔들린다. 지역은 원래 비혼주의다. 감정에 묶이기 싫고 책임에 갇히기 싫다. 그런데 가족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지은호가 곁을 지키고 동생들이 흔들리고 친구 성재까지 무너지는 순간 지역은 깨닫는다.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도피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지은호가 말한다. 선배, 저는 선배가 혼자 버티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흔들림이다. 러브라인은 바로 이 흔들림에서 시작된다.